중국 사람들한테는 두 번의 축복이 있었어요. 한나라 말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정치적 혼란이 계속 일어난다. 나라가 분열되죠. 불교가 중국 사상계에 본격적으로 끼어듭니다. 1840년에 일어난 아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서양에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서양을 빨리 배우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서양에 있는 사상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유의 구조물이에요. 노자는 철학적 인사이트를 어디에서 구했어요? 자연에서 구했죠. 경험에 의해서 확인이 돼요. 서양 지성사에서 현대를 열었다 하면은 사유의 세계가 아니라 경험의 세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현대 철학자 노자예요. 이 은밀한 음모가 느껴지시죠?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번 시간에 그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고 근대와 현대를 비교한 이유는 노자 철학의 특색이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자처럼 그 다양한 해석 앞에 무방비 상태인 그런 철학자도 드물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노자 철학이 어떤 그 맥락 속에 있는가, 어떤 구조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서 BC 50만 년 전부터 길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서는 또 멈춰가지고 동서양을 비교하는 그런 장황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편전쟁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격이불교 이야기도 또 했죠. 가만히 이제 끝내고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큰 얘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참 많이도 했다. 그게 나오는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몇 달을 얘기해야 될 내용들인데, 그것을 거의 한 시간 정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다 했다. 정말 우리 모두의 큰 성취로 느껴집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동양 철학이라는 학문은 신흥 학문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 동양학의 붐이 일어난 것, 동양에서 동양학의 붐이 일어난 것은 사실 동양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서양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라이프니츠나 헤겔이 살던 당시에도 서양이 동양에 대한, 특히 중국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서양과 너무 다른 어떤 신비스러운 이질적인 타자로서의 동양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어난 붐은 철저하게 서양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에 관련돼서 어떤 지혜를 동양에서 찾아보자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뭐 라이프니츠나 그때 헤겔 때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서 가졌던 관심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자, 서양 사람들은 아주 최근까지 자본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고 합리성의 절정에 있다고 봤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느냐 발달하지 않았느냐로 서양 사람들은 그 한 사회의 어떤 합리성의 성숙도, 합리적 성숙도를 가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는 다 익히 들어서 아시겠죠. 그 학자는 중국이나 인도 또는 유대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기독교 윤리,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최고 척도인 자본주의를 잘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사회고 합리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일본을 위시한 4마리 용이 생겨났죠. 근데 아시아의 경제 발전이 서양 사람들 눈에는 상당히 생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윤리가 없는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저렇게 빨리 나타나는가? 단순히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에서는 이미 어떤 실체관, 근대 철학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은 상당히 강해져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과 다른 철학을 가진 동양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죠. 사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새로운 경쟁 상대가 대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서양이 그렇게 역사의 주도권을 잡았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길지 않은 그 기간을 잘 구가하고 있었는데 동양에서 갑자기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들이 생겨나니까 그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동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동양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중점적으로 유교에 집중적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죠.